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상담법 개론을 담당한 정인입니다. 오늘은 아함경 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담은 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합니다. 45년간 깨달으신 진리를 중생들에게 설법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경전이라 하는데, 이 경전이 부처님 당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법을 하시고 특히 배석을 한 안한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이 이제 떠나게 됐죠. 부처님이 인멸하게 됐습니다. 인멸하고 나니까 많은 제자들이 우왕좌왕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장인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가 모으기로 했습니다. 칠립굴에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안한존자가 송출 책임자, 즉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시아문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어느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암송을 하면 다른 비구들이 듣고 500명의 비구들이 듣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맞다. 그리고 다시 함께 또 독송을 합니다. 이렇게 합송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전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정을 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전이 성립이 되는데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상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그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끝없는 종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자비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것이 항상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상담을 하고 설법을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꿔갔습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해주면서 중생들 하여금 높은 단계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이렇게 끌어갔던 것입니다. 그 삶이 부처님의 삶이 경전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경전 중에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잡아함경 글자가 아함에 빠져가 있네요. 잡아함경은 부처님 상담의 보고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잡아함경, 아함경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래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말씀. 그러니까 잡아함경은 토막토막 매우 짧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께서 했을 법한 그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경전이 잡아함경입니다. 그래서 이 잡아함경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마하가섭을 편집 책임자를 해가지고 칠립굴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안한을 송출 책임자로 해서 라자 그리하 근처에서 칠립굴이죠. 거기에서 경전이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집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한존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시아문 한때 부처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쭉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비구들이 듣고 그래 맞아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도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니야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때 이런 말씀하셔서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한존자가 얘기를 하고 또 500명의 비구들이 인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그 경전입니다. 그것이 가장 초기 경전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그 비구들의 기억 속에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또 많은 비구들이 함께 합성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글자를 기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풍습이 항상 암송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게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경전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부처님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단의 율을 정한 것이 계율, 우바리 존자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인정을 해야 한 것을 우리가 경이라고 하고 계율을 정해서 또 인정을 한 것은 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장, 율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장, 율장이고 또 경장과 율장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석을 두고 또 많은 그 스승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을 두고 제자들이 그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논장입니다. 논장.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을 우리가 보통 삼장라고 이렇게 경장, 율장, 논장을 경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 스님이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삼장법사라고 그러는데 대당 서역기에서 서쪽 그 인도로 갔다고 난 다음에 기행론을 썼단 말이지. 그 대당 서역기에서 최초로 경률론 3장이 결집이 되었다고 이렇게 한 것이 어디서 했나 칠력굴에서 그걸 했다고 밝히는 겁니다. 아난존자가 경을 하고 우바리 존자가 율을 편집을 해서 500명의 비구들이 함께 필팔라 실력굴이죠. 그 동굴에서 이 거룩한 경전의 작업을 경전의 십승이죠. 이것을 했습니다. 500명의 비구와 함께 그렇게 했고 불교 역사 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 논장은 부처님 인멸 후에 한 100년에서 200년 이후에 또는 한 300년 정도의 전후에 생겼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게 부파불교가 발달하면서 논장도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무튼 1차 결집에서 기본적인 이런 이제 형태의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인멸 후에 한 100년 전 후에 바이샬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중부와 소위 말하는 그 상자부 간에 상자부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조금 더 바꾸면 안 된다는 그 주의고 대중부는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조건에 따라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밥을 한 끼 먹어야 된다고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밥을 한 끼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끼 이렇게 해서 먹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 멀리 여행을 갔다 올 경우에는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 그 배고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밥을 또 먹을 수도 있다. 또 소금도 매일 하루에 탄 소금을 좀 모아놨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더 먹을 수도 있다. 안 된다. 절대 그날에 소비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주로 율에 대해서 많이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경우는 조금도 바꿔서는 안 된다 하고 대중부에서는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런 어떤 율관계로 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파불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중부와 상자부에서 나중에 각각 만들어져서
20개, 20여 개의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파불교하면 아주 논쟁이 많은 그런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 3차 결집과 4차 결집이 있는데 제 3차 결집은 불멸 후에 300년경에 파탈리푸트라, 지금의 파트나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차 결집은 캐시미르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그때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비구들을 모아 가지고 1차, 2차 결집에서 좀 더 내용 논의를 많이 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제 4차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경전을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경전을 써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원을 했습니다. 즉 바라몬교의 성전은 산스크리트가 맞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도 경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산스크리트로 공식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불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처님은 잡암경 속에서 초기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쭉 특히 짧은 글로 되어 있는 걸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이 잡암경인데, 잡암경 속에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문이나 또 고민 이런 것도 들어주고 또 함께 설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상담하는 사람과 내담자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암경을 상담해 보고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잡암경 속의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문과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설파하며 밝고 투명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스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이해하는 논리가 아니라 행동의 바른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얘기하더라도 항상 이론을 얘기하시더라도 그것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 내용이 좀 이제 원래는 안경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빨리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빨리어 경전이 나오고 나중에 그 빨리어 경전이 남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남방으로 내가서 실론 이런 데 가서 빨리어 경전으로 나가고 빨리어죠. 그 당시에 그 인도에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언어죠, 언어. 이쪽이 토속어라 그랬어요. 토속어. 그리고 이제 북방 쪽으로는 한문 경전 이제로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북방으로 가는 경전들은 한문 경전으로 많이 소개되게 됩니다. 중국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1차 결집에 보면 부처님 인멸 후에 100년쯤 바이샬라에서 이루어졌다. 아까 얘기했죠. 이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른바 14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때 장로 700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상자부 대중부의 논쟁으로 주로 율에 대한 내용이고 일일 일시에 대한 예외 논쟁, 소금의 소지 논쟁 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3차 결집은 불멸 후 300년경 파탈리푸트라, 지금의 파트나에서 이루어졌다 그랬고 제4차 결집은 캐시미르에서 열렸다. 특히 이 결집에서 산스크리트를 불교 경전의 공식으로 채택하였다. 바라문교의 성전어인 산스크리트가 불교의 경전을 기록하는
공시가 되었다. 불교 성립의 획기적인 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암경을 그럼 구체적으로 분류를 좀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암경은 가장 원초적인 경전이라고 했죠. 부처님의 육성이 가장 잘 소박하게 간직되어 있는 경전이라 평가가 됩니다. 18세기 근대 실정사에서 동서불교학자들이 빨리어, 당시에 이제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이 막 실론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오랫동안 돼 있던 그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럽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일본과 또 이렇게 유럽과 일본을 통해서 다시 동남아로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방대한 불교 경전이 이제 서로가 산스크리트로 된 거, 티베트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빨리로 된 걸 막 서로가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런 잡안경과 같은 이 유가 잡안경 원래 한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빨리로 되어 있는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아함의 경전들은 빨리와 한역으로 전해진 것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빨리어는 아함에 관련된 것은 빨리어 5부, 한역은 4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빨리어가 지금으로 말하는 암에 속하는 빨리어가 5부가 있는데, 장부경전이 우리 한문으로 말하는 장암이죠. 장암경전이 34경이라고 34개의 디카니카야라고 그러죠. 중부경전이 마지지마 니카야라고 하고 152경이 있고, 이 상응부경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잡암경에 속하는 겁니다. 상응부경전이 상류단 니카야라고 해서 7762경인데 한문경전에는 이것이 1362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362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부 경전을 상륙단 니까야라고 하고 7762경, 이거는 빨리로 되어 있는 거죠. 정지부 경전은 앙고단 니까야라고 9557경이 됩니다. 소부 경전은 구타 니까야라고 15분이 있고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역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것은 한역 경전을 말합니다. 즉 한역 경전에 장암, 중암, 정일암, 잡암 이렇게 있어요. 장암은 내가 경전이 글자가 매우 긴 걸 말하죠. 그래서 그것이 30경, 장부경전이라고 디카니까라고, 빨리는 디카니까라고 했죠. 중암이 있는데 이것은 224경이고 중부경전이라 하고 마지지마디카라고 합니다. 정일암, 중암은 문장이 이제 중간 좀 되고 장암은 길고, 정일암은 뭐냐면 처음에 한자, 그 다음 두자, 석자, 넉자 이런 식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를 지닌 것을 정일암이라는데, 이것을 472경입니다. 이것이 정지부 경전이라고 하고 앙구타 니까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현재 잡암경 1362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빨리로 되어 있는 것은 상류단 니까야가 7762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7762경 속에 1362기 다 있나면 그건 아니고 1362경 속에는 이 상응부 경전에 없는 내용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가 요 내용은 암경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 맨 처음에 1차 결집에 의해서 암경이 결집이 되었다 말씀드리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5개의 빨리어로, 처음에 빨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 디카니까야, 마지지마니까야, 상루타니까야, 앙구타니까야, 그 다음에 구타니까야. 그래서 총 빨리 5부로 되어 있는 경전이고요.
한문은 사부로 되어 있다. 그 차이점. 한문 사부는 장암, 중암, 정일암, 그 다음에 잡암. 자, 다시 말합니다. 자, 한문 사부는 장암경, 중암경, 그 다음에 정일암경, 그 다음에 잡암경. 예. 그 우리가 지금 아주 배우는 이 금과 억지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잡암경이다. 잡암경이 왜 좋으냐? 잡암경 부처님이 일상생활을 아주 요긴하게 짤막짤막짤막하게 대화체로 일상생활체로 막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로 육성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부처님 그때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잡안경의 이제 내용면에서 지금은 이제 구성면에서 봤는데 다음에 내용면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362경을 내용면으로 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참선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이 선에 대해서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개성으로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기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존재에 관한 내용, 세 번째 선정에 관한 내용, 네 번째는 개성에 관한 내용, 그 내용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이것을 자합안경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개론적인 면에서 이런한 경전이 있습니다 하고 그 정도만 알고 실제 이제 경전 내용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공부가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에 가서 다음 학기에 가서 배울 것은 실제 그 암경, 잡안경 내용을 보면서 그와 관련된 부처님의 상담을 어떻게 했고 또 내담자는 어떻게 지도를 했으며 또 거기에 나오는 내담자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제 암경 하나하나 잡안경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잡안경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